자, 요거는 내가 나름 2017년도 전국 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요 전국 당대회가 있었는데 요거를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 최근 근현대사 이제 요런 거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요거 잠깐 참조하면서 같이 방송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 새끼들이 맨 처음에는 국공대전이 있어갖고 내전을 한참 겪고서 결국에는 마오쩌둥이 처먹었잖아요. 49년도 대약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탐새를 때려잡아서 메뚜기 떼가 찬 거라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 시대상에서 중국 애들, 야 저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밥도 먹여주고 너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임신매매들, 매매단, 얘들 세계 세력이 졸라게 커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저 인도네시아, 저기 동남아 지역들, 옛날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이제 중국 노동자들 막 팔아먹던 걔네들이 계속 남아서 결국엔 영국이 물러나고 얘들이 나름 이권이 생겼지. 그래서 요 세계 마피아들이 전쟁을 벌려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그러고서 야 우리 이러다 우리 셋 다 죽겠다. 우리 그냥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합치자. 이래서 세 개가 합친 조직이 바로 트라이어드 사마패입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게 중국 마피아 사마패요. 자, 여튼 3천만을 아사시켰다. 마오쩌둥 대약진 때. 그리고 덩샤오핑이 밑에서 꿈쩍꿈쩍하고 있었는데 덩샤오핑이 뭘로 대항을 했냐? 야 이거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공산주의는 사실 될 수가 없는 경제 구조잖아. 될 수가 없는 경제 구조니까 덩샤오핑이가 야 이거 자본주의도 좀 받아들여야 돼. 하니까 덩샤오핑이 막 인기를 막 얻으면서 봉봉봉봉 뜨고 있으니까 마오쩌둥이 좆된 것 같아. 저 새끼한테 밀릴 것 같아. 그래서 얘들이 또다시 선동해서 확 밀어붙인 게 뭐야? 66년 마오쩌둥 문화대혁명입니다. 옛것은 버려라. 쓸어버리자. 잘못된 관습은 버리자. 부패한 공무원들은 물러나라. 문화대혁명. 그때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 그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처형되고, 그게 패왕별이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패왕별이 옛날에 옛것이잖아. 경극배우예요. 경극배우인데 경극배우가 나는 역적이다. 이 팻말 들고 길 다니고 사람들이 땅돌 던지고 똥 던지고 막 야채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신의 악수라고 지금 히티님이 말씀 주셨지. 7천만이 희생됩니다. 7천명 아니에요. 7천만이에요. 7천만이 희생된다. 이때 중국에서 저 해외로 또 졸라 많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화교 세력이 1차, 2차지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많이 해외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7천만이 희생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걸로 많이 몰리더만 환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매도를 하던데 저는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고대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삼국도 전 중국에 있었다 생각해. 중국까지 같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청해진 같은데 우리나라 한반도 얘기하는데 연태에도 있어요. 저쪽 중국 산동반도에. 장보고에 동상 서 있다니까. 춘향이도 저쪽 어디 상해 쪽에 동상이 있어. 같은 전승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지역명, 똑같은 지역명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동이라는 게 중국 동쪽 해안 쪽 장악한 민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밀려났고. 근데 이때 문화대혁명 하면서 문화재를 다 부숴버리고 고혼들 다 불태워버리니까 기록이 지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중국 애들이고, 그래서 56개 소수 민족 위에 중화민족이라는 거를 민족 위에 민족을 엮어갖고 새 민족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튼 66년 마오쩌둥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랑 다 병신돼서 쫓겨난단 말이야. 다 병신돼. 그러고 나서 10년 뒤 마오쩌둥이 죽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었어. 죽으니까 또다시 덩샤오핑의 세상이 되지. 덩샤오핑의 세상이 됩니다. 덩샤오핑의 세상이 돼서 뭐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합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치는 공산주의 그대로 가되 우리 그냥 실제 사회 구조는 자본주의로 갑니다. 그때 내세운 게 뭐야? 흑묘백묘잖아. 거이마오 빠이마오.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허연 고양이면 어떻나 이거야. 우리 잘 처먹고 잘 살면 되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개방의 시대가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지. 그리고 요때 이맘때쯤 나왔던 게 뭐야? 홍콩 반환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저번에 봤던 그 영화 있죠. 그거 첩 밀밀. 거기서 번디런 그 본토 사람들이 홍콩으로 막 밀려오잖아. 돈 벌러 홍콩에 올라온 두 청춘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 그게 이제 천민밀이죠. 그래서 얘들 본토인들이 홍콩으로 막 쏟아지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 가면서 점점 시대가 발전하지. 그리고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자유를 찾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지. 부정부패한 공산당 새끼들 몰아내자. 그리고 허성수님 등록은. 그죠? 그때 나온 얘기가 뭐야? 낮은 덩샤오핑이 지배하고 밤에는 등록군이 지배한다. 낮과 밤 모두 똑같은 등가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튼 그러고 나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게 89년도인가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면 그 있잖아요. Power to the people 그거 뮤직비디오 보면은 왜 탱크가 가는데 중국 애가 막 탱크 이렇게 맞고 요로 가니까 요로 맞고 그게 이제 천안문 사태고, 형제강인가? 그 영화도 이제 천안문 사태 이야기입니다. 여튼 요거를 인민해방군을 풀어갖고
무력으로 진압해버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요 체계로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7년도 덩샤오핑도 죽어요. 덩샤오핑도 죽고 장쩌민이가 올라가지. 근데 요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격대지정이라고 혹시 아세요? 격대지정? 현 지도자가 자기 지도자를 뽑을 수 없어. 그럼 독재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중국은 발전이 없어진다, 독재가 된다. 그래서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지도자는 저 윗대가 정하는 거고, 현 지도자는 다다음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격대 지정이라는 거예요. 한데 덩샤오핑은 후진타오를 지정했고, 그리고 장쩌민은 시진핑이를 지정을 했는데, 시진핑이는 차차기 후계자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후진타오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저기 중국에는 지금 원래는 4개였는데 지금 3개 세력이 있어요. 상하이방이랑 태자방이랑 공천당 있어요. 공산주의 청년당. 근데 공산주의 청년당 얘들은 중국 시진핑이도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게, 얘들은 그냥 말 그대로 공산주의 청년당이잖아요. 하니까 얘들이 러시아도 다니고 북한에도 다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간첩 같은 짓거리를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족같은 거지. 특히 지난 19대 전국인민회의 할 때 시진핑 입장에서 매우 거지 같았던 게, 공천당의 장까오리, 요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고려, 그리고 장덕강, 그리고 한 놈 더 있었는데, 요렇게 애들이 조선족이야, 동포야, 우리 중국 동포인 거야. 근데 중국 동포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은 거의 뭐냐? 군부거든. 군부 세력이에요. 얘들이 혁명 전선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여기 앞장서서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줬던 게 우리 동포 애들이란 말이야. 조선족애들. 예, 장고려, 장까오리. 장고려 형 이름이 뭔지 알아요? 동생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장신라. 그 밑에 동생은 장백제. 장백제, 장신라. 절로 웃기죠? 한데 군구 개편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근데 그거까지 얘기하면 좀 굉장히 길어지니까 일단 간단하게 갑시다. 후진타오 때부터 본 게 맞는 것 같아. 앞에 거 쭉 얘기했으니까. 자, 후진타오가 등극했다 이가.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는 상하이방 장쩌민이가 상황 정치를 했다. 2002년도에 장쩌민 주석이 물러나고 후진타오가 주석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면 무조건 1인자 되고 중국 대륙을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지.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전한 1인자가 되려면은 당, 정, 군에 해당되는 당 총서기, 그리고 국가 주석, 그리고 군사위 주석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당을 먹고, 그리고 정치를 와리가리하고 외교도 잡고, 그래야 군대 조직도 가지게 되고, 3개 다 먹어야 돼. 시진핑이 전에 새끼가 누구였지? 히티님. 시진핑이가 3개를 다 먹고 있네요. 예, 시진핑이 전에가 힘이 없었던 이유가 반쪽짜리였거든.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어. 그래서 예전에 그 보시라이 잡아들일 때 군경 대치가 일어나갖고 중국 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막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조마조마하면서. 후진타오. 예. 후진타오가 군부를 받지를 못했어요. 상하이방이랑 이거 이따 얘기할 건데, 이따 얘기할게요. 그냥 지금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면 재미없을 거야. 여튼 장쩌민이가 2002년도 물러나고, 그리고 후진타오가 됩니다. 후진타오. 후진타오. 불쌍한 우리 타오 형. 후진타오가 올라갔는데, 장쩌민은 당석이 국가주석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군사위 주석에서 안 물러났어. 그래갖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230만이에요, 병력이. 230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을 후진타오는 가지지 못했어. 반쪽짜리인 거야, 반쪽짜리.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군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비로소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장쩌민이가 군사위 주석을 후진타오에게 물려줘. 2년이 지나서야. 그냥 허울상 물려준 거다. 바지 사장이다. 왜? 군사위 부주석 자리에 장쩌민이 지 꼬봉들 고바오슝이랑 쉬차이호를 얘 밑에 꼽아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지 사장인 거야. 얘를 저기 군사위 주석에 앉혔지만은 얘 밑에 바로 밑에 달려있는 애들이 장쩌민 애들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당시 중국 정점에 있는 상무위원 중에서 절반이 또 상하이방 출신이었거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후진타오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후진타오는 장쩌민 선대였던 덩샤오핑 후계자 지명으로 인해서 차기 주석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격대 지정으로 차기 주석으로 미리 점지했던 인물이란 말이야, 후진타오는. 근데 장쩌민은 자기 인물을 주석으로 못 세우잖아요, 격대 지정 때문에. 그러니까 장쩌민 역시 덩샤오핑 죽고 나서야 비로소 겨우겨우 중국 1인자가 됐단 말이지.
비로소 그때 돼서야 비로소. 근데 후진타오는 그 다음 세대잖아. 그 다음에 주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쪽짜리잖아. 반쪽짜리니까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자, 여러분들 우리 중국 스캔들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생길 때마다 졸라 이상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야?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범죄와의 전쟁. 중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장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고 그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그리고 그 인기와 여론을 등에 업고 자기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부패 척결. 범죄와의 전쟁. 그죠? 그러니까 이를 우리나라 어떤 언론들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시진핑이 들어가고 부패 척결하는데 아 중국은 깨끗해지고 앞으로 발전할 거다. 이런 미친 소리 하는데 그 애새끼야 졸라 순진한 거 아니에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비리 천국 중국에서 기다성 같은 권력자들이 하나 둘씩 제거된다고 의심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6년도 9월 달에 반격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아, 이 양반이 누굴까?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 사람 우리나라 기사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 작년 9월달 상하이 사회보장기금 횡령 직권남용의 비리로 축출됐다. 천량위예요. 당시 상하이 양석이가 맨날 씨부렸던 게 요거란 말이야.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졸라 웃기잖아요. 근데 날아갔어. 씨발 훅 보니까 날아갔어. 왜? 상하이 방이니까. 나는 장점 있는 라인이니까. 지금 후진타오 세상이지만 아직 상하이 방이 쥐락펴락하니까 나는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나에겐 꿈이 있다. 난 꿈이 있어요. 간대 날아갔다. 잘 엎드려 기려야지. 납작 있어야지. 이 새끼야. 저지랄병 떨고 다니니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사람이 꿈이 있으면은 발톱을 감추고 와신삼당 도광양회 표정을 숨기고 빡빡 기어야지. 아무리 내가 뒤로는 막 첩을 여러 명을 거닐고 휘황찬란한 별장들을 막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정치에 꿈이 있다면 거지 같은 옷 입고 맨날 똑같은 음식 먹고 5천원짜리 밥 사 먹고 시장 한 바퀴씩 계속 몇 년씩 하는 거야. 집에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예쁜 언니들 만나러 갈지언정. 근데 저 병신 새끼는 대놓고 난 꿈이 있어요. 이지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지가 날아가지. 강용 샥샥이 봐봐. 그 새끼는 정치할 생각이 있는 놈이야? 있는 놈이 벤츠 끌고 다녀. 그 별표 그거 못 버려가지고 벤츠 끌고 다니고 씨발 저 부동산 강의하고 다니고 그 지랄해? 걔는 꿈이 없는 애라니까. 아니면 병신이든지. 카니까 뭐가지가 날아가지. 자, 여튼 요 새끼 웃기지. 천량이. 아니 미친놈이 대놓고 꿈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어떡해. 그때처럼 불안한 상황에. 그러니까 날아가지. 자, 요 새끼 날아갔어요. 왜 날아갔냐? 금액이 4조 원이야. 비리 금액이 4조 원이야. 4조 원. 그리고 쭉쭉 날아가. 다음부터 쭉쭉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번에 누구냐? 요 새끼. 슉. 자, 혁명 원로 자녀 출신 태자당. 시진핑도 태자당계로 분류된 거. 태자당은 뭐냐? 혁명에 처음에 이제 막 떴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자녀들이 왕의 아들들이다. 중국을 처음에 열은 왕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태자당이라고 불러요. 저 혁명 세력들. 혁명 원로 자녀 출신 태자당 맏형 청진홍. 태자방 사퇴 압력을 받아들이는 한편 현재 시진핑 차기 지도자로 청구하면서 후진타오가 지지하던 리커창을 요건 나중에 얘기야. 그건 나중에 얘기고 리커창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고 요 새끼가 이번에 날아갔어. 자, 산둥성 국유 전력회사 대대적인 비리 보도. 이 상하이방이요. 상하이방 요 새끼도 날아가고 장점인 후계자 참모를 이제 숙청했죠. 대가리들 숙청했잖아 이미 옆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진타오가 뭐 했어? 자기 세력을 내세워야지. 후진타오 어디라고? 공산주의 청년단. 공산주의 청년단. 아까 우리 동포들 장가오리 막 이렇게 있었던 거기가 공천당이에요. 요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 장가오리랑 얘들 중국 애들이 왜 북한 애들 졸라 껄끄러워하고 공천당 족같이 생각하냐면은 공산주의 청년단이잖아. 북한도 왔다 가고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특히 동포 애들이 어딜 나오느냐? 공천당 조직에 들어와서 뭔가 하다 보면 지가 크기 위해서 김일성 대학교를 나오거든. 북한 학교를 나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무리 걔들이 중국 애들이고 한국 애들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걔들도 땡기는 거거든 피가. 그러니까 북한 가서 김일성대학교 나오고 북한 애들이랑 짜옹해서 중국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족같은 거야. 저 새끼들 민족적으로 북조선 새끼들인데 북조선 새끼들이 정치판에 끼어서 정치를 와리가리 하니까 중국 애들은 너무 족같은 거야. 그래서 중국 애들이 저 북한 애들한테 얼토당토하게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중국이랑 북한이랑 전쟁할 뻔한 적 알아요?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노인네한테. 중국이 이 국경선을 살짝 건드리려고 했나 봐. 근데 북한 애들이 전쟁이라고 하면서 저 국경에다가 병력을 직결시키고 중국도 직결시키고 그러던 상황에 이제 중국이 알았어. 그리고 물렸다고 뭐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다. 그래서 공산당은 시진핑이가 얘는 무조건 쳐내야 되니까 공산당 애들은. 그리고 보면 시진핑은 공산주의도 나발도 아닌가. 진짜 공산주의 이념이 있으면은 북한도 저급편인 거고 북한도 결국엔 먹어야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거잖아. 이념으로 서로 붙어 먹어야 되는 거잖아. 러시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맨처로 그래야 되는데 시진핑은 아니야. 자기 어떤 권력이 중요한 거지. 빨갱이 새끼. 여튼 장쩌민이 후계자 참고 이제 날렸으니까 후진타오가 자기 사람 꼽아 넣어야지. 꼽아 넣은 애가 누구냐? 리커창이야. 그 유명한 그 리커창. 그 유명한 리커창을 자기 주석으로 세웁니다. 리커창이 자기 주석이었어요, 원래.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걸? 근데 장쩌민이가 가만히 냅두겠어, 얘를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래서 쇼당을 본 게 상하이방이랑 공천당이랑 둘 다 속하지 않은 중립 세력으로 시진핑을 자기 지도자로 그때 지목하게 됐지. 리커창 얘예요. 얘가 그 전까지는 중국이 군이랑 공학 이런 쪽으로 전공했던 새끼들이 전부 다 위원들이었거든. 근데 얘는 엘리트야. 리커창 엘리트예요. 리커창은 법학 그리고 경제를 전공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정책은 대부분 이 새끼 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능한데 줄 잘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진짜 엘리트였어. 지금 중국 경제정책 대부분은 리커창이 다듬었다고 보면 돼요. 리커창이 다듬었다고 봐도 전혀 무방하다. 저 새끼가 다 했어. 저 새끼 똑똑한 놈이에요. 가고 나서 저 새끼도 날아가니까 후진타오가 졸라 힘드니까 쇼당을 본 게 야 그러면 우리 둘 다 아닌 애로 집어넣자. 공천당, 쌍하이방 아닌 애들 집어넣자. 그럼 뭐 있어? 태자당, 시중시엔 얼즈, 아들, 그리고 장수성, 당석이, 시진핑이를 070 당대회에서 자기 지도자로 지목을 합니다. 시진핑이 젊을 때 잘생겼어요. 박리위안, 그 시진핑 마누라예요. 부인이 김수현? 맞나? 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요 새끼 닮았다 이거야. 뭐지? 별과 그댄가? 내가 드라마를 안 봤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나오는 도민준 닮았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잘생겼어. 시진핑이 별에서 온 그대.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진핑이 대단한 새끼라니까. 일단 이따가 계속 나오겠지만은 저 새끼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 뭔가 기회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 계속 뭔가 하긴 하는데 밑보일 짓을 안 해요 저 새끼가. 그래서 시진핑이 그냥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계속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지랄병 떨잖아. 쌍하이방 장쩌민이랑 후진타오가 이제 끝날 때는 됐단 말이야. 하니까 쌍하이방이 계속 치는 거야. 잠깐만요. 자 여튼 요렇게 졸라게 싸우고 있다.